체중이나 활동량, 식습관에 따라서도 필요한 수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에서 2.5리터를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모 교수님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씩 마시면 건강에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됐어요. 이와는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1.5배 이상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는 거야?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마셔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5명 중에 4명이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해요. 원래 물은 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하는데요. 이미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세포는 탈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탈수가 천천히 진행이 돼서 만성 탈수 상태가 되신 분들은 몸이 이미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은 2에서 2.5리터인데요. 한국인들의 평균 물 섭취량은 1리터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마시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도 포함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나 활동량, 식습관에 따라서도 필요한 수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에서 2.5리터를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내 체중의 3%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체중이 50kg면 1.5리터 정도, 그리고 70kg 정도가 되면 2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에 국물 음식을 끼니마다 충분히 먹고 또 야채나 과일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마시는 물의 양은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또 그 물의 양을 더 늘리고요. 신장이 시간당 걸러내는 물의 양은 500ml 정도가 되고요. 최대로 1시간에 1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무리 없이 물을 드시려면 1시간 동안 200에서 300ml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1분 내로 이 혈액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중의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뇌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해서 뇌가 붓게 되고요. 그러면 두통이나 구역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하면 정신 이상이나 의식장애, 발작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미네랄들이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혈중의 미네랄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근육통이나 마비감이 올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특히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심부전, 그리고 신부전, 간경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이나 부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내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는지는 소변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한 소변색은 투명하고 맑은 황갈색으로 연한 맥주색 정도입니다. 노란색이 없이 투명하면 마시는 물을 좀 줄이고요. 색이 너무 진하면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비타민 B를 함유한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 형광빛을 띠는 노란색이 나오니까 이것과는 구별을 하세요. 소변 횟수는 5에서 8회 정도를 정상으로 보니까 만약에 4회 미만으로 소변을 본다면 탈수 상태이니까요. 물을 좀 더 드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커피나 녹차, 보이차처럼 카페인이 든 차를 자주 마시거나 술, 그리고 액상과당과 같은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드시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음료수들은 몸 안에 수분을 더 메말려서 탈수 상태를 더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로는 절대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면 속이 울렁거리고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것은 물을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해서 생기는데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위에 들어가서 강산인 위액과 섞이고요. 이것이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췌장에서 나오는 알칼리성인 중탄산 나트륨이 이를 중화를 시켜야지 이것이 장으로 내려갔을 때 장이 손상을 입지를 않아요. 이 중탄산 나트륨은 물과 소금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과 소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중탄산 나트륨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중화를 잘 못 시키니까 물을 제대로 내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분들은 소금을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이 물이 장으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소금 부족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많이 올렸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꼭 마시는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땀을 통해서 수분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자는 동안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밤새 소비된 그 수분을 보충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간과 신장에서 내 몸을 청소하면서 나오는 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또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나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그리고 약도 이 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대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알맞은 그 물 마시기로 내 건강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